오전에도 하긴 했는데 시대에 맞춰져 있다. 이게 중요한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개인 맞춤형 관리 시대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지인을 만났어요. 근데 와, 세상이 나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난 어떻게 살아남냐 이 걱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제 디바이스라는 거 아시나요? 뭐 이런 걸 개발하는 사람들인데 세상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사진을 찍어요. 제 얼굴을 우리 카메라 찍듯이 찍으면 이게 아주 빅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형에 맞는 화장법이 나와요. 예, 그게 제한이 돼서 어플에 이 내 얼굴 사진을 딱 찍으면 나에게 맞는 화장법이 방법이 딱 나와서 그걸 보고서 화장을 할 수 있도록 된다거나 예, 아주 그리고 하여튼 너무나 얘기를 듣는데 내가 못 따라가는 거죠. 변화하는 거. 근데 얘 다 얘기를 듣다가 어머 내가 하는 일이랑 굉장히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일도 어떤 거냐면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일들이 이제 앞으로 생길 건데 개인 맞춤형 관리 시대라는 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소비하는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고르잖아요, 사장님. 이런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소비의 시대가 어떻게 바뀌냐 하면 커스터미제이션이라고도 하고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문 제작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걸 내가 사는 시대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거 내가 원하는 걸 주문을 하고 제작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나에게 맞는 게 주문된다 해서 이 나에게 맞는다는 개념이 이제 그냥 느낌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뭔가가 스캔되는 거죠, 스킨. 우리는 당연히 유전자를 통해서 영양제를 만들고 스킨케어를 만드는데 여기에 보여지는 얘들이요. 저 신발 같은 경우도 지금 아디다스에서 만드는데 내가 신발이 만들어져 있는 걸 산 게 아니라 나를 뭔가 파악하는 거야. 나를 파악을 하는데 뭘 파악한대요? 사이즈 기본, 뼈 조직까지 파악한대잖아요. 그렇게 해서 딱 스캔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맞춤형으로 딱 제작시켜내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런 이제 음식, 도시락, 식당의 매뉴얼 이런 것조차도 어떻게 하겠다? 내 몸에 좋은 것들. 그러려면 이 회사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나라는 사람의 형에 맞는 뭔가 매뉴얼이 있어야 되잖아. 나한테 좋은 거, 안 좋은 걸 구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데이터화 되어서 그냥 내가 가게 되면 또는 내가 주문하게 되면 내 몸에 이로운 것으로만 요리가 돼서 나온다. 이런 얘기들. 이해하실까요? 조금은? 이런 시대를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단순하게 소비자 입장이면 나는 세상 너무 편해진다. 너무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내가 그 세상에 맞춰서 소비를 하면 되는데 소비자의 입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돈을 벌려는 사람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참 난감한 일일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발맞춰가지 않으면 기업은 살아남을까요? 못 살아남을까요? 못 살아남겠다.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우린 다행이에요. 준비되어 있는 기업을 만나가지고 뭐만 하는데 이런 기업이 있어, 이런 게 있어 하고 대신 말해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어쨌든 만약에 내가 신발을 만드는 회사를 갖고 있다, 뭐 도시락 회사를 갖고 있다, 문구류를 만든다, 핸드폰을 만든다 이런 만드는 공급자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계속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소비자에게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고민해야 살아남는다는 거죠. 이 회사도 고민했겠죠, 사장님? 근데 이 회사 중에 아미코젠이라는 자회사 중에 아주 유명한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클리노믹스라고 하는 회사예요. 뭐 하는 회사냐면 유전자 검사하는 회사. 그러니까 아미코젠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기관이 있었고 그리고 효소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개가 만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건데 볼게요. 이제 유전자 얘기는 이 안젤리나 졸리로부터 갑니다. 2013년도에요.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 절제 수술을 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었죠. 근데 아파서 절제한 게 아니라 너무 멀쩡한데 절제 수술했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화제가 된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아프지도 않는데 수술을 했냐? 알아보니까 가족력이 있었던 거죠. 엄마, 할머니, 이모 이렇게. 그 검사를 한 거예요. 뭘 검사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한 거예요. DNA 검사를.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했냐면 유방암 걸릴 확률이 87%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5대5 넘는 거네요. 걸린다고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절제 수술했다. 이런 얘기가 2013년도에 이슈화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뭘 알게 될까요? 와, 내가 무슨 병이 걸릴지 알게 된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알게 되는 게 행복해요? 그렇진 않은데 알고는 싶죠. 내가 혹시 어떤 암에 걸리지 않을까? 근데 몇 년도에 언제 걸릴지까지 알게 된대요. 현재 의학이. 행복한 일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내 병이 걸릴 걸 예상하는 것까지, 예측하는 것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뭘 준비할까요? 의학계들 이런 데서 준비해야 될 건 뭐죠? 내가 앞으로 어떤 병이 걸릴 거를 예측하게 된다면 그게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걸 고민하게 된 거죠. 사실은 아미코젠도 예방이라는 측면이 없다면 사업화하기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근데 2013년도 같은 경우는요, 병원에서만 DNA 검사를 해요. 근데 지금 저희는 직접 받으실 거예요. 저한테 받으실 수도 있고 옆에 분한테 유전자 검사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 시장, 즉 DNA를 직접 검사하게 되는 시장, 이거를 DTC 시장이라고 해요, 사장님.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처음에 얘기하면 야, 유전자 검사 병원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반응이 일어나죠. 원래는 그랬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부터? 2016년 6월 30일부터는 직접 검사가 허가됐다 이거예요. 직접 검사가 허가되면서 우리 회사는 야, 이걸 사업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유전자 검사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검사 기간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접 검사하는 시장이 허가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네트워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미코젠 퍼시픽이라는 기업을 띄우면서 유전자 맞춤형 비즈니스가 출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이 변화한다고 해서 맞춰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아미코젠은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제가 12월 말쯤 12월 25일에 아미코젠을 와서 처음 만났는데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어쩌면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것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회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알아듣지를 못한 거지, 사람들이. 확 오던데요, 느낌이 진짜. 제가 사실은 이제 네트워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마음의 작정이 어땠냐면 나한테 소개되는 걸 모든 걸 다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를 만났는데 제 네트워크 경험이 있으면 이게 현혹되지가 않아요. 머리가 있는 거잖아. 따져볼 머리가.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이 어땠냐면 많은 것들을 만나보고 내가 정말 제대로 되고 제일 좋은 걸 선택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확 먹었거든요. 어떻게 얘기해도 내가 넘어갈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넘어갔던 건 아니고요. 근데 아미코젠 딱 만나는 순간 너무 신기했어요. 어쩌면 바랬던 게 준비되어 있는 회사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마치 거짓말처럼. 제가 이따가 마케팅도 말씀드릴 테지만 보상 플랜도 느낌이 그래요. 마치 내가 원하는 거 수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느낌의 무엇인가를 받으면 막 가슴이 뛰지 않나요, 사장님? 사장님들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날 밤에 가슴이 뛰었어요. 12월 25일 날 마치 선물처럼 아미코젠을 듣게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